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에서 평생 직업의 시대로 바뀌면서 취업이나 이직, 전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평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직업탐구 오늘은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주는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찬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잡코리아 정유민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직업 상담사. 예. 어떤 직업인가요? 예, 직업이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의 기법과 원리를 이용해서 직업 상담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구직자들에게 네. 그 직업 진로 지도를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을 봐가지고 어느 직업으로 당신은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것, 이런 업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취업을 원하거나 혹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서 취업 알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직업이죠? 그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번 취업하면 그냥 이걸로 그냥 원래 월급 받기가 어디 쉽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도 또 하게 되고요. 또 워낙 이제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그래, 이렇게 어렵게 진출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나의 그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네. 생겨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직업 상담 또는 이제 커리어 코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셨고요. 뿐만 아니고 또 보다 경쟁력 있는 인재에 대한 스카웃 부문에도 이런 분들이 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이사님도 그렇고 이제 박사님도 그렇고 직업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업 상담사 그러면은 그 직업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알아야 네, 되겠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구직자를 잘 이해해야 할 것 같고, 네. 상당히 알아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처럼. 조금 제가 많이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직업별 직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서는 정확한 직업 취업 왔으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노동시장에서 직업 간 구인과 구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각 직업별로 노동시장의 변동 사항들을 따라가서 알아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직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런 법률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네. 직업안정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만 정확한 취업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법률적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노동시장의 구조에서부터 법률까지도 네, 또 알아야겠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각종 상담사가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사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주정부라든지 이런 공기업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제 커리어 코치라고 하는 이제 영역을 라이센스화해서 운영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인사 전문가가 오랜 기간 한 20여 년 본인 이제 인사 업무를 계속 하시고 채용 쪽에 일을 하시다가 보통은 이런 이제 커리어 코치, 직업 상담사로서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돌아서시면서 그런 본인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런 경력을 살리면서 예. 또 이제 구직자들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예,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네네. 계신 분들은 약 1,800여 명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민간 부분, 뭐 지금 온라인 취업활성 기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일정 정도 알선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담을 하시고 알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혹은 그러니까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서 헤드헌팅 하는 데서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데요. 결국은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를 연결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 직업 상담 업체들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의 직업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점점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구조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커리어에 대한 본인의 경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취업 자체가 우선이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구직자들을 가이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직업 상담사들의 숫자가 네.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은 터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고용 창출이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수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서비스의 질을 개선을 하고 높이려면은 이런 이제 수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직업탐구 오늘은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직업 상담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결혼은 안 하셨고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그다음에 문서 작성이나 직업 표계산, 상담사는 인터넷 개인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직종 선택, 경력 전환, 직업 교육 훈련 등 직업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적합한 직종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면 그분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조건, 그다음에 능력, 그리고 경력 이런 여러 가지 그분 주위에 있는 조건들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인 업체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방문한 구직자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직표를 작성한다. 구직자의 학력, 경력, 희망 직종 등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물색해 본격적인 취업 알선에 들어간다. 4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패턴 하신 분이세요. 여성 패턴.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그 패턴 하셨던 경력이랑 여기서 원하는 경력, 재단의 경력이랑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한번 알아보시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린대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어렵고 또 청년 구직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와서 막연하게 그냥 일자리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좀 곤란하고 난감할 때가 있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 적성과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네,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자신의 그런 보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보시고 많이 좋아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 외에도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런 사실을 구직자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담 능력이 필요하다. 구직자들이 저희 쪽에 상담을 할 때 자신의 문제라든가 그런 상담에 대해서 밝히기를 꺼려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할 수 있는 말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가 원만한 그런 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빗길을 뚫고 한 구인업체를 방문했다. 구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면접 현장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가에 있다. 가정주부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직자들의 경우
면접 현장에 동행한다. 거리상 가깝고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줌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다. 보면서 정말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녹색카페 한번 둘러보시고 함께 저희가 구직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니까 아무래도 전화 상담하는 것보다는 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구직자 입장에서도 혼자 가기 꺼려 하시거나 자신감 없으신 분들이 저희가 옆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도와주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매달리는 주부들의 경우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게 현실. 김정남 씨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전직이나 이직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였다고 해서 상담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직자나 구인 업체에 지속적으로 유선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취업 지속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후 관리는 취업 알선 못지않게 저희에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하나인 일과 직업.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전문 상담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 상담사는 구직자들의 새로운 인생과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네,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계신 김정남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해심이 많게 생기시고 일단 상담을 잘하게 보이세요. 맞습니다. 네,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8년 8월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이면은 뭐 외환위기 이후니까 네. 한창 초창기 때 이 일을 네.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네.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렇게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학교 졸업할 때잖아요. 네. 이렇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네. 막상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주위에 어떤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또 전문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뭐 학교의 취업 설명회 특강을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주위 친구들이 어디에 뭐 사람 뽑는다더라. 그럼 같이 가서 막 원서 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다 원서를 한 번씩 내봤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취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또 직면하게 되니까 이런 전문적인 직업 상담이라는 그 직업이 꼭 필요하겠다고 느꼈고요. 예. 또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직업 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또 정보를 얻게 되어서 지원을 해서 또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특이하게 일을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를 하시다가 취업 때문에 고민을 마구 네. 하시고 그러시다가 예. 이 일을 선택하게 네, 되셨군요. 그렇죠. 전공은 어떤 걸 하셨는데요? 네, 학사 때 전공은 통계학이었고요. 예. 또 이쪽 분야로 이제 일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무엇보다 이 직업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의 그런 어떤 세계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네.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인력 개발 그 석사 과정을 다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예. 공부를 하시는군요. 네. 자, 직업 상담사가 네. 어떤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네, 크게 구인 상담, 뭐 구직 상담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이렇게 구직 상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내방을 하시면 이렇게 먼저 구직표를 작성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직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뭐 희망 직종을 파악하고요. 그것을 또 저희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도 하고 또 그분한테 맞는 적격한 업체를 찾아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또 구인 상담도 마찬가지로 또 사람을 원하는 업체가 있을 때 구직 상담 절차랑 비슷하게 거쳐서 그런 업체에게 또 적격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사이버 상담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예. 또 뭐 그 밖에도 뭐 경력 개발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뭐 이력서 소개서 작성법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예. 저희 상담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또 직접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옛날에 비해서는 취업하기가 뭐 취업 준비하는 게 상당히 쉬워졌네요.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면은요. 예,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면 예. 취업 준비부터 또 취업을 해서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담이 이제 구인 상담, 구직 상담 네.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로 구직 상담이 주를 이루죠? 예, 그렇죠. 예, 구직 상담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예, 그 구직 상담이 어떤 대상자가 딱히 정해져 있는 예. 건 아니고요. 이게 매우 다양한데 일단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도 저희가 뭐 직업 지도라든가 진로 지도에 관해서 지원도 해주고요. 네. 또 청년층 요즘 실업자가 많잖아요. 예. 또 그런 분들한테는 그 취업 알선이나 뭐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요즘 뭐 이태백이다 뭐다 해서 청년 실업이 많긴 하지만 또 인구의 고령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50세 이상 대신 고령자분들도 네. 특히 저희 쪽을 많이 방문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구직 상담도 해주고 있고 그 밖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여성 가장이나 뭐 주부, 장애인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요. 또 이게 구직 상담이라고 하면 흔히 실업자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요즘은 또 재직자들 분들 중에서도 전직이나 전업을 희망하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직장 내의 뭐 동료라든가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상담을 원해서 저희 쪽에 내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제 워낙 실업률이 높아서 그야말로 이제 구직 활동하는 걸 보면 뭐 전쟁터를 방불 뿐인데요. 보니까 아까 그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이제 같이 다니시고 그러시나 봐요. 예. 예. 동행 면접이라고 해서요. 예. 이렇게 취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아까 전에 화면에 보셨듯이 예. 주부 같은 분들은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사회에 진출하려니까 좀 두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같이 면접도 가서 이렇게 자신감도 북돋아주고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자신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다녀주시고 예. 그러면은 그 예.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든든하겠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놓이신다고 말씀을 예. 많이 하십니다. 이제 구직이라는 게 뭐 상담을 한두 번 받는다고 이제 취업이 탁 되면 얼마나 예,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구직이라는 게 기간이 일정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예. 근데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직이 바로 안 됐을 경우에 뭐 원망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예,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저희 쪽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 상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되는 것인데 딱 오셔서 구직표를 작성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바로 자기 눈앞에 내일 출근할 일자리가 있다고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희 상담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내담자의 시간이나 또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예를 든다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딱 와서 충족시키지 못하면 좀 실망을 하시고 또 때로는 저희 쪽에 원망을 하시죠. 근데 저희가 그런 분들까지 이해하고 또 그런 분들까지 설득시키는 것도 저희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 판매기가 아닌데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적었던 아니면은 국민들이 잘 몰랐던 직업인데요. 그건 이제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는데 그 직업 소개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터미널 근방에서 직업 소개 그래가지고 다방에 가실 분들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직업 소개라는 게 일자리는 있고 구직자도 있는데 사람이 못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서로 잘 알선해가지고 일자리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발전이라든지 국가 전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도 아직 이해가 덜 돼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아직은 상당 부분 맞는 부분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 직업 상담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직업 상담으로 계시는 분들도 아직 이 직업 상담원이 직업 상담사의 이런 중요성 같은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이라든지 국가 또는 기업 전체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을 이제 좌우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상담이 어떻게 보면 직업 상담 자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상담해주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도 요구되지만 그런 면에서 어떤 사명감도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예.
짧은 시간 개인을 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은 어렵고,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파악과 이제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고, 이런 이제 위로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것 뿐만 아니고, 그 기반이 전문 지식의 기반하에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네.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업의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극박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식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담의 스킬을 요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만큼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태가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는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절박한 심정에서 이제 이런 직업 상담사를 찾다 보면은 굉장히 시각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하시는데 더욱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자, 직업탐구 오늘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직업탐구 오늘은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계신 김정남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구직 활동을 이제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적인 취업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구직 활동에 성공하시나요? 주로 보면은.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제가 구직자분들한테 항상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그 준비를 하시고요. 또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때문에 또 준비를 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빨리 선택을 하시면 준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요즘은 뭐 인테크 시대다 뭐다 해서 인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기업 쪽에 인재상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자신을 개발한다면 취업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요즘 또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죠? 예, 어떻습니까? 글쎄 그 가치관의 변화를 해주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기업의 채용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또 신입 차원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외환 위기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는 어떤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고 또 어떤 경력사원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또 고용 형태 또한 정식 직원을 채용했지만 요즘은 네. 시간제다, 계약제다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채용 방식이나 인력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직업을 하나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업 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죠. 자, 우선 취업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직업 상담사 수가 많이들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직업 상담사들이 활동을 하세요. 예. 그래서 교육을 받는 목적이 상당 부분 이제 취업 쪽에 많이 관심이 모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 상담사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헤드헌터라든지 파견업체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헤드헌터와 지금 직업 상담사로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부분에는 좀 차이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무료의 관계는 아니고요.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그 목적이 맞춰져 있고 헤드헌터는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인재를 뽑아주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정확한 이제 스펙이라든지 이런 스크리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상담이라는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 예. 그런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본인의 애로점이나 어려움을 이제 좀 상담을 받고 싶고 가이드를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직업 상담사를 찾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헤드헌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담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구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나요?
자격증도 있고요. 예.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대학 시절 또 유관 그런 그 과목을 또 이수하시고 또 이렇게 취업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직업이에요. 사람을 그 다루는 직업, 대하는 직업이 가장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중도 기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밑에 단의 일들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상담사로서의 적절한 이제 역할을 하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사실은 좀 소요가 됩니다. 네. 자, 자격증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직업 상담사 되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자격증도 뭐 있어야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대학이나 뭐 대학원에서 뭐 경제라든지 또는 심리 이쪽 분야 공부를 하시고요. 직업 상담사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그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1, 2급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따게 되면 아무래도 입직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입직 경로가 간단하지 않고 다양한데요. 일본에서는 그 10년 이상 공무원 하신 분들에게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를 하면서 일정 교육 과정을 거쳐서 상담사로 임명을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사회에 대한 어떤 강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사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게 필요한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있으면 좋은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입직에 굉장히 유리하죠. 예. 자,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김정남 씨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이 직업에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일단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면 더 좋겠고, 네. 또 직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장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분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상담사로서의 자세인데,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있기를 좋아하시고 또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상담사로서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직업 상담사가 되려면은 이것만은 꼭 명심해라 하는 거 있으시면은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성숙한 분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 모든 것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김정남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도전 바라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분들이 있는 줄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직업탐구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